백발백중 네 번째 방송이고 이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더 환기하기 위해서 스택 오버플로우 자료를 보면은 개발자들이 27세 개발자들이 가장 많다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왜곡된 정보이기도 한데 27세 개발자가 가장 많이 활동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커뮤니티에. 네. 그렇다면은 이 정도 나이 또래가 이직하기 제일 좋은 첫 번째 네. 이직하기 좋은 나이일까요? 아마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은 아마 경력이 5년에서 7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한국으로 따지면 한 30대 초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군대도 가야 되니까. 네. 네. 노태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직하기 가장 좋은 나이 연차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그 질문 좀 바꿔서 이거 이 이야기랑 취업하기 좋은 나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취업하기 좋은 나이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찾는 나이 연차. 네, 그게 좋겠네요. 네, 3년 차에서 10년 차. 3년에서 10년. 네. 그거를 조금 더 줄이면 3년 차에서 5, 6년 차. 그럼 대리급. 네. 모든 회사들이 다 대리급을 찾고 있죠. 네. 왜냐면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일은 하나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서 올라가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 비싸고. 완전히 초짜면은 그러면 네. 바꿔서 얘기하면 그 시점에 굉장히 좋은 회사를 잘 선별해서 잘 이직하는 직원들이 잘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꼭 개발자든 아니든 그때만 이직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인생이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네.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한 15년 차에도 이직 잘못했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20년 맞습니다. 차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공감. 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두 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3년 차에서 5, 6년 차 요것만 찾는다. 사실 그게 좀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나이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27세 저거는 그 글로벌한 거라서, 인도 선수들, 미국 선수들, 네, 호주 맞습니다. 선수들 다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오고, 네, 맞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30살, 32살 이 정도가 지금 가장 핫하고 많이 찾고 그런데 그 나이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저 싫어요. 그때 제일 고생했어. 이 시기가 또 어느 시기랑 겹치냐면 지금 32살이라고 하면 지금 89년생, 네, 88년생 그렇죠. 요 정도 나이고 그러면 학번으로 따지면 친구도 2009 학번 이렇게 돼요. 네. 09나 10.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제 10 학번, 07 학번 이렇게 되는데 요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컴공과 인기가 바닥일 때예요. 2003년도 정도, 그러니까 2002년에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그때 뭐가 안 좋고 뭐가 좀 그래갖고 갑자기 그 벤처 사업가가 그 신랑감 1위 후보였던 90년대 말에서 갑자기 그부터 프로그래머는 3D나 어쩌나 이런 그 인식이 확 퍼지면서 야근 많이 하고 3D 03년도서부터 해갖고 이 컴공과 인기가 쭉 내려가고 컴공과가 그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최하위 아니면은 중하위 정도 됐어요. 공대에서. 그리고 공대는 누가 갔느냐? 의대, 치대, 한의대 못 간 친구들이 대부분 갔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2012년, 13년 이때까지 계속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한 친구가 그만큼 없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고학번 때 이력서를 보면 개발 리딩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보는 편이 있어요. 얘기하신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컴공과 지금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다시 들어온 게 이세돌 이후에. 맞습니다. 사실 요즘 신입들은 펄펄 날아요. 대단합니다. 요즘 친구 펄펄 납니다. 근데 아직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직 졸업을 안 했어. 근데 졸업을 안 했는데 일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리고 이미 그런 친구들은 이미 섭외 다 들어가서 너 굳이 회사 왜 나오냐 일해라 딴 데 가지 말고 저도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들을 개발자가 어떻게 해서든 시키고 싶은 개발자가 왕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그렇군요. 없는 거에서 막 쥐어짜가지고 왜 우리는 개발자를 못 뽑지 고민하지 말고 열정과 정열과 자세가 되어 있는 좋은 네. 젊은 선수들,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잘 가려서서 그 열심히 좀 키울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키울 생각들은 안 하시고 전부 다 이제 3년 경력 뭐 3년에서 6년 차 딱 그분도 뽑고 네이버 카카오가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해야죠. 이게 노 대표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뭐 반대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 그러니까 신입들 개발 문화 적응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컨트롤하려면 시니어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니어급들을 뽑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좋은 시니어 한 명이면 초종자들도 있고, 뭐 사실 오픈소스 커미터라고 하면 유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신모 부사장님처럼.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주거나 동료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냥 또 신입만 모아놓아서 일을 하는데 엉망진창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열정은 넘치는데 뭐라고 할까요? 연구소에서 연구하듯이 만드는 코딩들.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 한번 게시했다가 제대로 동작 못해서 아작이 나버리는 것도 상품 같고. 만들려고 했는데 작품 만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CTO 교육과정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이 얘기는 노 대표님하고 얘기한 지 그 10년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CTO들도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운으로 서비스 성공했는지 정말 제대로 만들어 성공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키텍처들은 만들어다 다 갈아엎고 사실은 CTO라고 불린 사람이 유명해졌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니어 몇몇 팀들이 다 커버한 경우도 많아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든 개발이든 운과 실력은 이건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뭐 같이 일한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한 CTO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들은 좋은 CTO나 개발 리더를 잘 구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전 그건 믿거든요. 훌륭한 장군이 똑똑하면 약졸도 강군이 된다. 아무리 강군이라 하더라도 장수가 띨빵하면 딴짓거리 한다. 백발님 저희 회사로 좀 와주시는 걸로. 저는 연봉이 너무 비싸서 안 됩니다. 그리고 백종님이 알아서 개발자 컨트롤 잘 하시잖아요. 저도 개발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저희 밑에 이제 개발실장이 사실 CTO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하는 게 후배 CTO 제가 18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 굉장히 대단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팀 세팅하는 건 금방금방 하죠. 왜냐면 빼오면 되니까.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얘기가 결론은 똑같은 내용일 텐데 사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대기업은 썩 좋지 않다. 물론 이건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할 때 대기업을 가더라도 직급이 너무 올라가지 마라.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법만 배우게 되기 때문에 맥스 7년. 개발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엔지니어인 경우에 4년에서 7년 정도만 다니고 나와라. 왜냐면 그 정도는 충분히 배울 거 다 배웠고, 프로세스 다 익히고, 본인의 역량을 뿜어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일단 대기업이 어떤 데인지부터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LG, 현대, SK,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벌 기업들을 여기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IT 개발자들은 예를 들자면 네이버, 카카오 라인 같은 저희가 네라카라고 부르는데 절대 퇴사를 안 한다는. 아니에요. 거기서 카카오 갔다가 나온 친구들도 많습니다. 거기서 뺑글뺑글 많이 돌고요. 카카오 라인, 네이버 뭐 빙거리고 돕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거기는 대기업 아니죠? 그런 데들을 대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벌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벌 기업에서도 좀 있을 만한 곳들이 있고, 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그냥 까세요. 하여튼 그 B는 나중에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뭐, 섬유 계열? 예를 들어서 뭐, 효성이다. 예를 들자면. 코오롱이다. 코롱 요즘 말 많던데요. 옛날부터. 한보라는 회사는 아직도 있나요? 없어졌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금융회사들,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들 이런 데 가면은 근데 그런 데서도 요즘 개발자들을 뽑기 시작하거든요. 직접. 그렇죠. 예전엔 다 아웃소싱 IT 자회사들을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직접 좀 채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데들은 가야 될 거냐? 그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저는 가능하면 가지 말라라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조차도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서마다 다르고 네. 삼성전자 워낙 거대하니까. 어디 가서 뭐 하느냐 그렇죠.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큰 조직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없고 시키는 일만 딱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은 속성은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부서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어떻게 잘 해보겠다라고 왕창 뽑았었다가 조직 MSC 그 조직 다 없애고 네. 그랬죠. 그래서 왕창. 요새는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이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희 그 오키 게시판에 그 자주 올라오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대기업 갈 거냐, 뭐 스타트업 갈 거냐, 뭐 이런 거 중에 하나고 또 그 최근에 올라왔던 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로 갈 거냐, 네이버로 갈 거냐. 네. 뭐 두 개 다 합격하는데 전 어디로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걸로. 저는 이제 가능하면 네이버로 갔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저도 여기 네이버. 아마 앉아 있는 네. 네 분들은 모두 다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할 건데 또 그 집에 부모님이 대기업을 워낙 좀 좋아하신다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 있죠. 뭐 누구를 뭐 봉양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게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한 건데 네.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로 보자면 이런 인터넷 대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면 인터넷 대기업을 못 가면 스타트업을 가는 게 좀 더 즐겁게 뭐 제 주변의 후배들 이렇게 만나 보면 다 네이버, 카카오 한번 가보는 게 꿈인 친구들 너무 많고요. 예, 네.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뭐 기획자, 뭐 마케터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제 주변에 데리고 있던 애들 중에 그 스타트업에 있다가 네이버나 라인이나 카카오로 경력직으로 잘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은 4년차, 7년차 대리급까지만 다니라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예 네. 들어가지를 마라. 아예 들어가지 말아라. 네. 아, 네. 근데 이제 더 강하게 얘기하시는군요. 기획이나 뭐 사업 기획, 뭐 사업 전략, 뭐 이런 이제 타 직군들은 대기업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봐라. 아, 그건 동감합니다. 네. 예. 네, 근데 경험해봐야죠. 네, 근데 올해는 다니지 마라.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한 3, 4년 정도 가서 프로세스 경험해보고 대기업에서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경험은 한 번쯤 경험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특이 케이스로 네. 의료재단에 들어가서 그랬죠. 큰 규모를 경험해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특이 케이스라서 왜냐면 큰 중견 그룹에 입원 생활 해봐라는 조언은 쓰잘데기 없는 조언이라서 네. 예. 근데 어쨌든 큰 조직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 저도 네. 공감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또 논제로 넘어가서요. 아까 이 얘기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 각자 직군에 해당되는 커뮤니티나 뭐 개발자인 경우 오픈소스 커뮤니티, 다른 직군 같은 경우 학회도 많고 협회도 참 많거든요.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맥 네트워크, 뭐 대화법, 뭐 뒤에서 고생하는 것도 많이 익힐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회나 협회,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해주는 네, 편이거든요. 네, 네. 요즘 스타트업들은 이런 활동도 많이 권장을 해주거나 할애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은 저희 이제 커뮤니티라던가 학회 협회도 괜찮지만 개인이 스스로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한다던가 옛날 같으면 이제 블로그를 뭐 운영을 한다라던가 뭐 브런치를 그런 쓴다든가. 예, 네, 이렇게 팟캐스트를 예. 한다든가. 예, 그런 뭐 책을 쓴다던가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제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이제 좋아해주는 네. 팬들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팬 중에 한 분이 또 다른 회사 사장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네트워크가 구성된다는 거는 중요한 일이고 아, 네트워크에 들어가라. 네, 그걸 만들든지. 만들어내는 것도 요즘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트레바리 같은 그런 좋은 모임들 굉장히 많고요. 네. 요즘 네, 뭐 독서 네, 모임이라든가 꼭 개발자 커뮤니티가 아니더라도 네. 일반 직장인들도 활동할 수 있는 모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꼭 오프라인 모임 말고도 페이스북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업계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고 일단 네네.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페이스북에 가서 네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구루들을 일단 친구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친구를 안 받아주면 팔로잉을 해라. 아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글을 계속 읽으면서 네가 마음에 맞는
뭔가 그런 글이 올라오면 좋아요를 누르고 밑에 댓글을 자꾸 써라. 그러면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네. 그 사람들의 또 친구들을 계속 팔로잉을 해나가면서 네 타임라인을 네 업계의 하나의 커뮤니티로 만들어라. 네. 그래서 그렇게 진짜 친구는 아니죠. 저스트 패친이겠지만 2-3천 명을 모으면 실제 자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뭔가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실제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강모라는 친구인데 네. 페이스북에 공개 구직을 올렸어요. 아, 요즘 간혹 있죠. 네. 워낙 페이스북 활동을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공개 구직을 올린과 동시에 댓글이 쫙쫙쫙 달리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오. 인터넷 기업으로 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오. 네, 그런 사례도 많이 보게 되고요. 노상만 대표님이 싫어하는. 직거래. 페이스북 없어져야 돼. 그러면 그걸 노 대표님 플랫폼으로 하나 이렇게 어떻게 만드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대전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누군가에게 이제 그 픽업을 받을 만큼의 그렇죠. 실적을 이제 그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실력이든 뭐 홍보이든. 예, 뭐 성실함이든 뭐가 됐든 네. 간에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이랑 일해보고 싶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게 맞습니다. 하는 일종의 스토리, 자기 스토리를 네. 쌓아나가는 그런 활동이 이제 평소에 꾸준히 그 네. 커뮤니티나 네. 네트워크 안에서 벌어져야 된다는 게 대전제죠. 가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건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모 스타트업 대표가 우리 회사 망했어요. 이제 저 회사 접고 아. 잠이 쉽니다라고 딱 글을 올렸는데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후두두두두두 막 오면서 바로 또 이직을 하더라고요. 네. 그쵸. 요즘은 악명이든 실력이든 운이든 그것도 근데 능력이니까. 네. 백중님이 말씀하신 그게 참 좋은 방법인데 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또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예. 네, 맞습니다. 실행에 옮기면 좋은데 저는 그 개발자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가서 한마디 하시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무슨 경영대학원 같은데 네. 최고이자 최고의 과정. 그런 데들이 그 한 학기에 한 1,000만 원 네, 그 정도 요즘 하죠.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예.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1년이면 2천만 원이고 거기 왜 가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다 모두 다 똑같이 한마디만 하려거든요. 인맥 쌓으려고. 그렇죠. 맞습니다. 업계에다가 인맥 늘려고. 돈을 들여서라도. 네. 그래서 2천만 원, 몇천만 원씩 내고서 그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개발자 커뮤니티는 한 번도 안 하는데 뭐 이래서 뭐 몇 분의 1 해갖고 맥주 뭐 갖고 맞습니다. 그러면 한 뭐 만 얼마, 2만 얼마 내고. 더구나 선배들은 또 사줘요. 예. 개발자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그 싸게 그렇죠. 가장 싸죠. 그 누구는 정말 몇천만 원씩 내면서 네. 그걸 하는데. 그렇죠. 개발자 커뮤니티가 제일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더 왕성한 것 같아요. 이게 참 개발자가 다른 데하고 달리 참 희한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오픈소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다른 업종에는 이 오픈소스라는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만든 그렇죠. 내가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로 갖다 쓰라고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기획자도 있어요. 기획자도 사업계획서 공유하고. 아, 근데 오픈소스는 그 거기- 수준이 아니죠. 왜냐면 오픈소스는 임플리멘테이션이나 실제 베이스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더 강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뭐가 좀 너 무슨 고민이 있니? 뭐 네. 등등 뭐 어떤 회사 뭐 준비하고 있니?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런 것들에 지식을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죠. 네, 굉장히 참 나눔과 공유에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라 네. 참 저런 데서 활동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생각합니다. 최정현 상무님 얘기하셨던 앞단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발자들은 문제 해결을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 사람 내통 문제나 후배들 고민거리 그다음 일하면서 막히면 자기가 심지어 집에 가서 코딩해줘요. 이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건 대생이잖아요. 한국인의 특성이기도 하죠. 네. 잘 그게 도와준다. 이제 개발자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활동하고 또 행복해요. 미국 가서 그렇게 요청했다가 하는 진짜. 안 되죠. 부당거래로 뭐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핵심은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네,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제가 그건데 보통 이직할 때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피어 리뷰.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평가를 해주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했다 못했다 이건 이래야 되지 않겠니 저래야 되지 않겠니 혹은 조언이라도 피어 리뷰라는 게 뭐 상사가 봐주는 것도 있겠지만 동료가 서로 평가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어 리뷰가 가능한 환경들 다들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저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개발 초기이거나 초기 스타트업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네. 여기 계신 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사실은 피어 리뷰를 잘 동작하도록 만드는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이건 근데 주제가 너무 구체적인 거라서 개발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개발 조직 좋은 개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기획자나 마케터도 이런 네. 피어 리뷰를 하지 않나요? 거의 없죠.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힘들죠. 아, 네. 팀장님이 한번 봐주고 네. 사실은 저는 개발 올리를 더 많이 한 케이스라서 네, 예. 저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피어 리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일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우라통이 터지면서 울면서 해요. 울면서. 네. 밤을 아, 새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아, 네네네네네. 개인적인 특성. 네. 네. 아,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직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그룹급 개발자가 있는데, 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뭐 기획자도 마찬가지고 그룹급 기획자가 있는데, 뭐 그룹급 마케터가 있는데, 저분하고 꼭 한번 같이 네. 일해보고 싶어. 네.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룹급 개발자를 결국 잘 만나는 게 핵심일까요? 누구나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려워서 그렇죠. 그런 회사가 많지 않고. 아, 많지 않아서. 그런데 내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네. 저는 개발자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구루라고 흔히 이제 불리는 분들하고 일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고. 본인이 구르잖아요. 아니, 몰라요. 그게 뭐예요? 무서워, 그런 거. 근데,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외부에서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아주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다르면은 내가 또 그런 경우 많죠. 상처를 입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런 경험도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랄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지 마라라는 생각도 사실 냉정한 말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뭐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처리해 줄 거야, 뭐 누구누구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지금 사실 선수라는 표현을 좀 좋아해서 그렇죠. 선수. 네, 노 대표님은 선수란 말 많이 쓰세요. 네, 뭐 주니어 선수도 있고 고급 선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좋은 선수가 있는데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선수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그건 저는 이게 아까 얘기한 뭐 꼰대 회사에 있는 경우는 어떡하냐 뭐 등등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직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이럴 때 좀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적극적으로 그 취업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터뷰 가서 회사에서 물어보는 것만 답하고 나오지 마시고 그렇죠. 자기가 먼저 뭐 당연히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누구랑 일하냐 어떤 분하고 일하게 되냐 혹시 맞습니다. 만나볼 수 있냐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채용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이 회사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네.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좀 미리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노 대표님 안 통하고? 들어가고 뭐 통하든 통하지 않든 저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저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아, 거꾸로 본인이 직접 할 그 수도 회사 있고. 가고 싶나요?라고 노 대표님한테 연락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와우. 그건 몰랐네요. 저희 그런 경우도 영화 있어요. 어디 예, 여기 있구나. 아, 예. 링크에 댓글로 달려드릴게요. 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실제 있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라인 가고 싶어요. A라는 회사에 나 가고 싶은데 혹시 여기 거기에 대한 회사 정보를 얻을 수 있냐?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선수들이니까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에 저희 고객사이면은 이렇게 뭐 바로 쉽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고객사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다가 시도를 해요. 우리 좋은 선수 있는데 관심 있냐? 서치펌 쓰냐? 안 쓴다. 그러면 알았다. 하고 이 선수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그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알려주고 뭐 원티즈를 통해서 아니면 네. 네, 가능하면 지인 추천이 제일 좋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이런 친구가 있으니 이 선수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진행하면은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기로 하죠. 굉장히 돈은 언제 보세요? 깊은 한숨. 핵심은 그렇게 적극적인 친구가 좀 더 유리하다. 그럼요. 매우 맞는 말씀. 큰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그 자기의 결국 그런 분들이 결국 연봉도 더 많이 근데 받고. 가끔 보면 네, 좋은 점이 개발자들 아니면 IT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냥 잡코리아나 사람이네 이력서 올려놓고 그냥 기다리고. 네네네.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더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그렇죠.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수소문해서 소개받고 만나고 내가 원하는 팀에 뭐 지금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라. 네네. 네,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네. 자, 이직할 때 꼭 연봉을 올려야 될까요? 아, 연봉 네. 중요하죠. 요 질문은 이제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누가 먼저 답변하실래요? 저는 연봉을 오히려 삭감하고 이직한 적도 있고요. 뭐 대폭 올려서 이직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포스코 ICT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스타트업으로 다시 이직할 때는 연봉을 그 당시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를 그 당시 돈으로 700만 원 깎은 거니까 굉장히 많이. 혹시 스톡을? 아니요. 그런 거 없이? 예, 그냥 그 일이 지분을 좋아서. 받으신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 일이 좋아서. 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팀 인터페이스라는 UX 컨설팅 회사로 포스코 ICT에서 이제 일하면서 옮겼는데 정말 일이 매력적이셔서 UX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와우. 예. UI가 굉장히 이 인터넷 서비스 기획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팀 인터페이스밖에 없었고 팀 인터페이스에 근무하고 있는 제 후배를 통해서 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간 적도 있었고요. 아하. 물론 연봉을 대폭 이제 올려서 간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 물론 올리면 좋죠. 예, 올리면 좋은데 올린 만큼 회사에서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연봉을 굉장히 높여서 갔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올 때 결국은 회사에서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밀어내려고 네, 그렇죠. 뭐 자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스스로 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연봉 뭐 그렇게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면은 좀 이렇게 낮아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반드시 부인의 재가를 득한 다음에 하시는 게 장수만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 글로벌 호구였었거든요. 예, 정말 글로벌 호구였어요. 네. 저는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구독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우.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을 내고 정해진 돈을 내고 매월 서비스를 받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일종의.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호구라서 일단 이코노미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프리미엄 요금제로 바꿔주시죠라는 이제 사실 그런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거기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사람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기본적으로는 사실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업계가 뭐 너무 이제 뭐 힘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너무 하고 싶었지만 뭐 그쪽에 못 맞춰줄 경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최소한 연봉을 못 맞추더라도 내 어떤 근무 시간에 대한 조절이라던가 그렇죠. 그 외에 뭐 복지와 이제 관련된 부분의 조건이라던가 자신의 몸값을 자신이 컨트롤은 해야 돼요. 네. 예, 그게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옮길 때는 그러니까 직장인이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갑질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직할 때밖에 없습니다. 와우. 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몇 년 동안 또 자기가 충분히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자기도 그게 마음에 남아서 맞습니다. 이게 사기가 안 올라요. 맞습니다. 일단 뭐 돈 중요하죠. 네. 최고의 복지는 연봉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능력자분들이라 능력자 맞나요? 능력자 맞나요, 저희가? 비교적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또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올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올리는 게 좋다라고 하긴 뭐 사실 뭐 연봉 낮추기 싶어서 낮추는 사람은 없죠. 네. 근데
맞습니다. 제 주위에서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그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코딩 실력이나 이런 거 별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한 8천을 받던 분이 한 4천 얼마로 깎고 들어가겠다라고 심하다. 하는데도 다시 대리급으로. 네. 그런데도 들어갈 곳을 못 찾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는 저 거죠. 소개시켜 주세요. 네, 뭐 그런 모바일 개발자신가요? 백엔드도 가리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백엔드였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만. 개발자들 나이가 무슨 네. 상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보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 사실 그 임금 피크제라 그러나 그런 네. 것들이 저는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사실 깎고 싶어서 깎나두고 그거 갈 곳이 계속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저렇게 트라이를 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집에서 애는 크고 네.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참.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CTO 생활 오래 했으니까 연봉은 좀 줄이되 재택근무를 시켜드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시니어들 특징이 코드 책임을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그 개발자들이 모니터를 너무 많이 본다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 협상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제일 약하세요. 약해요 보면. 약하세요. 그래서 이 꼭 연봉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CTO 예를 들어서 CTO, CMO, CEO 이렇게 있으면 네, C레벨들. 대부분의 경우들이 CTO 지분이 제일 낮아요. 오.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보통 봤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제일 못하거든. 그렇죠. 사실 일은 제일 많이 그래서 하는데. 일은 제가 볼 때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 구해오는 사람이 장땡이야서. 뭐 물론 CTO고 나발이 뭐간에 네. 돈 구해온 놈이 장땡이죠 뭐. 그래서 삶이 늘 협상이니까 이 개발자분들도 아까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 공부하듯이 협상에 대해서도 좀 끊임없이 공부해야죠. 그런 개발 일 역량을, 하듯이. 좀 늘리면 참 좋겠다. 근데 정 안 되면 절 찾아오셔라.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또 궁금해할 거는 연봉을 어느 정도 올리면 좋을까요?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질문도 참 많긴 했어요. 네. 보통 어느 정도 올리나요?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한 5%에서 10%가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요즘 개발자들이 워낙 또 아까 계속 얘기 나왔다시피 구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회사에서는 토스라든가 지그재그 이런 데서 50% 개런티하고 그렇죠. 뭐 이랬죠. 맞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나 자신이 있고 그러면 한 회사에 한 2, 3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한 20% 정도가 나한테 뭔가 밸류가 있다고 했을 때 자신 있다. 나는 그러니까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골라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 그런 경우에는 20% 요구해도 웬만한 경우면 다 통과될 것 같아요. 좋은 기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연봉 협상 스킬도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오늘 말이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오늘은 노 대표님 얘기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연봉 협상 스킬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만큼 받으니까 저도 이만큼 받을래요. 그건 잘 안 통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제 후배 중에 연봉 협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회사에서 그동안 받았던 거, 그러니까 개발자답게 모두 다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해요. 오호.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거 이만큼 받았고, 내가 이 회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다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1월이다. 그럼 내년 1월 달에 연봉 협상이 그렇게 돼 있고, 내가 거기서 받을 거 인센티브 얼마? 이런 기준에서 내가 회사에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 됐을 테니, 여기서 내가 이직했을 때 그 심적인 고통, 뭐, 거리 문제, 뭐, 이런 거 곱하기 해서, 나 얼마를 올려달라. 정말 정량화해서. 그래서 사실 정량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이상에서 갔는데 물론 저는 근데 업계
평균 연봉보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부른다든가 이건 또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물론 있죠. 네. 정말 슈퍼 개발자라면 부르는 게 근데 낫긴 이제 한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굉장히 크던 작건 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 친구가 그냥 숫자를 들고 왔을 때는 맨 위에 숫자만 보고선 뭐 이렇게 많어 했는데, 아하. 뭔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나왔구나. 네. 나름 타당한 그런 근거. 반박이 불가능한. 기분 나쁘진 않죠, 일단. 그렇죠. 나름 근거가 있네.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갈 거야. 일단 밸류가 있으면. 그렇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근거를 만들어라. 좋은 말씀. 네.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좀 전에도 노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나이 먹어서 사실은 대기업 같은 데 가면은 40대 이후에 이제 명퇴막 당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개발자들인 경우에도 40대 이후에는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는 건 맞긴 맞거든요. 저도 이제 뭐 그렇고 주변에 40대 이후에 개발자들이 많이 있고 전문가들도 많은데 40대 이후에도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알려라. 자기를 알려라. 더 알려라. 더 알려라. 네. 숨어 있으면 안 된다. 백준님의 좋은 말씀. 네. 원래 40대 이후면은 이제 얼굴을 보면 살아온 게 보인다고. 맞습니다. 그동안에 뭔가 한 게 있겠죠. 뭐 그렇죠.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뭔가 이제 그동안 성공해왔던 이제 성과물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어떠한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 스토리도 아마 중요할 것 같고, 평판이라고 뭐 얘기해도 되고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실 그걸 가져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가진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네. 노 대표님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 평판. 네. 평판 관리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개발 생활을 해왔는데 동료 평가나 평판은 매우 중요한 거죠. 나를 좋게 평가해주는 네. 네트워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오늘도 광고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백발백중 광고는 저희 방송 주제에 맞게 스타트업 광고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3회 방송에서 제가 커피 한 잔에 스타트업 광고를 저희 백발백중에서 직접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많은 또 스타트업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와우. 자, 어떤 회사일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헤이 셀리, 빨래 다 해놨어? 빨래요. 저는 빨래는 할 줄 모르는데요. 엥? 인공지능 비서가 빨래는 못하는 건가? 네, 그쵸. 대신 제 친구 리화이트에게 물어볼게요. 리화이트? 걔는 누군데? 앱으로 신청하면 집으로 직접 와서 빨래를 수거, 배달까지 해주는 제 친구예요. 우리 집으로 빨래를 직접 가지러 온다고? 네, 우리 동네 GS25에서도 맡기고 찾을 수도 있어요. 오호, 우리 집 앞 GS25에 맡기면 되겠구만. 빨래는 깨끗하게 잘하나? 그럼요. 그 친구가 아직 저 같은 AI가 따라잡을 수 없는 동네 세탁장인들과 친해서 세탁 실력만큼은 끝내주죠. 셀리, 그럼 묻고 리화이트로 더블로 가! 가장 가까운 세탁소 리화이트.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리화이트를 검색하세요. 김 대표, 요즘 왜 이리 바빠? 뭔 일 있어? 아니요. 요즘 고객 문의가 폭주를 해서 저까지 붙어서 응대하느라고 아주 죽겠어요. 고객 문의가 폭주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서비스 기획팀 전체가 고객 응대하느라 요즘 기획도 잘 못해요. 일일이 전화 받고 1:1 문의 답변도 써야 되고. 헐, 그걸 일일이 한다고? 우리 회사는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에 맡겨서 한방 해결했는데, 고객 상담 자동화 서비스인데 카톡, 네이버톡, 페북, 인스타 등 모든 고객 창구를 한 곳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우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진짜 편해. 고객 데이터, 상담 히스토리까지 연결해서 쫙쫙 관리하기 쉽게 보여준다니까. 우리 회사는 이번에 아예 CS 업무, 아웃소싱 업무까지도 한꺼번에 맡겨버렸어. 아예 CS를 아웃소싱으로 맡기셨다고요? 전 좀 불안해서. 확실히 전문 회사라서 달라. 걱정하고 맡겨봐. 난 덕분에 요즘 CS 걱정은 놓고 살아. 스타트업의 고객 채널 응대 소통 운영에 대한 고민은 지금 네이버에서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을 검색해주세요. 자, 백발님 광고 어떠셨어요? 오, 스타트업 두 군데에 대해서. 네.
곧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 저도 네. 연락해봐야겠어요. 리와이트 괜찮습니다. 네, 연락해봐야겠습니다. 네.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도 최근에 한 100억 정도 투자를. 와우. 네. 그럼 연락 안 드려도. 자, 그럼 계속 그 주제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자 생각하는 이직할 때에 어떤 필요한, 유리한, 혹은 준비하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한두 가지씩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백발백중 네 번째 방송이고 너무 길어져서 3부로 이어서 갈게요. 3부에서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